QQQ, QLD, TQQQ로 인생을 바꾸고 싶은데 계좌가 계속 제자리라면 문제는 수익률이 아니라 돈의 구조일 수 있습니다. 오늘 현금 150억 원이 바로 입금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강남 건물 80억 원짜리 하나 사고 가족에게 집 3채 사주고 QQQ, QLD, TQQQ에 30억 원 넣고 남은 돈으로 사업까지 시작하시겠습니까? 실제로 큰 돈을 손에 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금까지 떼고도 15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손에 쥐었다면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제 인생 끝났다. 이제 돈 걱정은 끝났다. 이제 QQQ든 QLD든 TQQQ든 원하는 만큼 담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큰 돈이 들어오는 순간 그 돈을 지킬 구조가 없으면 돈은 생각보다 빠르게 사라집니다. 150억 원도 5년이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1년에 30억 원씩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 달로 나누면 2억 5천만 원입니다. 하루로 나누면 약 830만 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 830만 원씩 써도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돈이 구조가 없으면 5년 만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QQQ 하락이 아닙니다. QLD 조정도 아닙니다. TQQQ 변동성도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큰 돈이 들어와도 지키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TQQQ 한 번만 크게 먹으면 인생이 바뀔 것이다. QLD를 10년만 들고 가면 계좌가 달라질 것이다. QQQ가 우상향하니까 결국 부자가 될 것이다. 맞습니다. 방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방향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돈이 들어왔을 때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월세와 관리비 80만 원, 식비 70만 원, 카드값 100만 원, 보험료와 통신비 30만 원, 남는 돈은 20만 원입니다. 이 사람은 월급을 받았지만 실제로 자산으로 이동한 돈은 20만 원뿐입니다. 월급 700만 원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출이자 180만 원, 자동차 100만 원, 외식과 쇼핑 200만 원, 교육비 100만 원, 카드값 100만 원, 남는 돈은 20만 원입니다. 소득은 2배가 넘지만 자산으로 이동한 돈은 똑같습니다. 이것이 돈의 구조입니다. 부자는 월급 액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돈이 들어온 뒤 얼마가 자산으로 남는지로 결정됩니다. QQQ, QLD, TQQQ 투자자라면 이 숫자를 반드시 봐야 합니다. 내 월 수입이 300만 원인지 500만 원인지 700만 원인지보다 중요한 것은 매달 얼마가 투자 계좌로 자동 이동하느냐입니다. 월 50만 원이라도 10년이면 원금만 6천만 원입니다. 월 100만 원이면 10년 원금 1억 2천만 원입니다. 월 200만 원이면 10년 원금 2억 4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QQQ, QLD, TQQQ의 상승장이 붙으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월 700만 원을 벌어도 매달 690만 원을 쓰면 10년 뒤 남는 돈은 없습니다. 투자 기회가 와도 살 돈이 없습니다. 하락장이 와도 담을 현금이 없습니다. 계좌가 아니라 생활비가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서 돈의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수입, 소비, 카드값, 대출이자, 남은 돈, 투자. 이 구조에서는 투자금이 항상 약합니다. 남은 돈으로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남은 돈은 시장이 흔들릴 때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TQQQ가 10% 빠지면 겁이 납니다. QLD가 15% 빠지면 생활비가 떠오릅니다. QQQ가 21선 아래로 내려가면 계획보다 불안이 먼저 나옵니다. 반대로 부자의 구조는 다릅니다. 수입, 기록, 저축, 투자, 생활비, 소비. 순서가 다릅니다. 돈이 들어오면 먼저 자리를 정합니다. 이 돈은 생활비입니다. 이 돈은 비상금입니다. 이 돈은 QLD를 모을 돈입니다. 이 돈은 TQQQ가 크게 빠질 때만 쓸 돈입니다. 이 돈은 절대 건드리지 않을 가족 안전자금입니다. 이렇게 돈에게 역할을 주면 시장이 흔들려도 사람이 덜 흔들립니다. 록펠러는 16살에 첫 월급을 받고 작은 붉은색 장부를 샀습니다. 그 장부에는 의복비, 선교기금, 하숙비 이런 항목들이 기록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길을 끊기지 않게 기록했습니다. 1855년 9월 26일 16살 보조회계원으로 출근한 날부터 그는 돈을 감정이 아니라 장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스탠더드 오일을 만들기 8년 전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기 전부터 이미 돈의 질서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돈을 많이 번 다음에 구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작을 때 구조를 만든 사람이 돈이 커졌을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150억 원을 받아도 구조가 없으면 사라집니다.
월 100만원을 투자해도 구조가 있으면 자산이 됩니다. QQQ, QLD, TQQQ 투자자가 오늘 당장 해야 할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째, 한 달 현금 흐름을 숫자로 적어야 합니다. 월 수입이 500만원이면 고정비가 얼마인지 봐야 합니다. 대출이자 120만원, 보험 40만원, 통신비 20만원, 식비 100만원, 교육비 80만원, 카드값 100만원, 투자금 40만원이라면 이 구조에서는 투자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중심입니다. 투자금 40만원은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 쉽게 멈춥니다. 반대로 같은 월 수입 500만원이라도 투자금 100만원, 비상금 50만원, 생활비 250만원, 고정비 100만원으로 정리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돈이 먼저 자산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투자금과 생활비를 분리해야 합니다. 생활비로 QLD를 사면 안 됩니다. 6개월 안에 써야 할 돈으로 TQQQ를 사면 안 됩니다. 전세금, 병원비, 가족 생활비, 카드값으로 써야 할 돈이 투자 계좌에 들어가면 하락장은 기회가 아니라 공포가 됩니다. TQQQ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돈의 용도가 섞인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셋째, 하락장 전용 현금을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0만원을 투자한다면 70만원은 정기투자, 30만원은 하락장 현금으로 남겨둘 수 있습니다. QQQ가 단기 과열일 때는 무리하지 않고 QLD가 조정받을 때 현금을 쓰고 TQQQ는 기준이 왔을 때만 제한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핵심은 비중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내 돈이 언제, 어디서, 어떤 기준으로 움직이는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넷째, 수익이 났을 때 소비로 바로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계좌가 1천만원 오르면 바로 차를 바꾸고 여행을 가고 큰 소비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자의 구조는 다릅니다. 수익 1천만원이 생기면 700만원은 다시 자산으로 보내고 200만원은 현금으로 남기고 100만원만 보상으로 씁니다. 수익이 소비로 끝나면 추억은 남지만 자산은 남지 않습니다. 수익이 다시 자산으로 들어가면 다음 현금 흐름을 만듭니다. 이것이 복리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QLD, TQQQ는 어떻게 오래 버티느냐고요? 답은 멘탈이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멘탈은 하락장 3일이면 흔들립니다. 하지만 구조는 버팁니다. 생활비 6개월치가 따로 있고 투자금이 매달 자동으로 들어가고 하락장 현금이 분리되어 있고 매수 기준과 매도 기준이 기록되어 있으면 사람은 훨씬 덜 흔들립니다. QQQ가 오를지 QLD가 조정받을지 TQQQ가 폭등할지는 우리가 완벽하게 맞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돈이 어떤 순서로 움직일지는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150억 원도 구조가 없으면 5년 만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월 100만 원도 구조가 있으면 10년 뒤 자산의 씨앗이 됩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번 돈을 자산으로 남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QQQ, QLD, TQQQ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큰 수익을 내는 순간이 아니라 그 수익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 구조입니다. 오늘부터 돈의 길을 바꾸십시오. 소비로 흘러가던 돈을 자산으로 돌리십시오. 감정으로 움직이던 투자를 기록으로 바꾸십시오. 남은 돈으로 투자하던 삶을 먼저 투자하고 남은 돈으로 사는 삶으로 바꾸십시오. 그 작은 순서 하나가 5년 뒤 계좌를 바꾸고 10년 뒤 가족의 삶을 바꾸고 결국 월급이라는 목줄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